첫 번째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권송미 사회복지사입니다.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방향을 잡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데요. 바로 권송미 사회복지사의 강연 제목이 빠른 길보다 바른 길 걷기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15년 차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의 원장이 되기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소규모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권송미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홀어머니와 함께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게 되었고요. 그곳의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그곳의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컴퓨터도 처음 배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제가 중학교 3학년 학급의 봉사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봉사부장이 된 것은 아니고요. 반장 선거에 나갔다 떨어지면 의뢰껏 때는 도서부장, 청소부장, 체육부장 그런 부장들 속에서 저는 봉사부장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이용해 본 경험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희 학교가 봉사활동 인증제 시범학교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학급의 친구들을 그룹으로 모으고 그 친구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를 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일이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한 학기 동안 한 번만 가는 봉사활동을 저는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고아원, 양로원, 동사무소, 우체국, 종합사회복지관, 영아원 정말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하였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저는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표정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봉사하기 위해서 찾아온 저희들에게 청소밖에 맡기지 않으시거나 때로는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부푼 마음은 자꾸 사그러져 갔습니다. 학기 말이 되어서 마지막 봉사하는 곳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주소를 받아봤는데 대전시 서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아파트? 제 생각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저 멀리 한적한 곳에 병원 같은 큰 건물 그리고 40~50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을 향해서 목욕도 도와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식사수발도 들어야 되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소가 이상해. 그래서 먼저 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답사를 가서 심호흡을 하고 배를 누르는 순간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여성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와 하고 반겨주시는 그 언니에 따라서 그곳을 가보니 4명의 장애인과 1명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같이 살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내 집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노력봉사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그 뇌병변 장애를 가진 언니가 무쳐준 빨갛고 새콤달콤 맛있는 도라지 무침에 밥 2그릇 먹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만 살짝 도와드리고 한 그곳에서 저는 사회복지사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행복한 모습과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사회복지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내는 시기에서도 그분들의 멘토와 위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주저없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소규모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현장은 지역 밀착형 소규모 거주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결국은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발달장애인의 작은 집이라는 뜻이지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숟가락 2벌 준비해서 시작한
사랑누리가 어느새 9년이 되었습니다. 9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를 설립할 때 일입니다. 한 여성 장애인이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4살짜리 어린 아들과 함께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서 도망 나왔지만 쉼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4개월간 지원해드리고 그리고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나가시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한 장애 자녀를 두신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평택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수술하고 입원하고 치료받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되는데 장애 자녀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장애 자녀와 비장애 자녀를 둘을 데리고 있으셨는데 비장애 자녀는 모두들 맡아주겠다고 했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는 아무도 맡아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 일을 겪은 후 발달장애인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아프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상을 당하시거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급할 때 발달장애인들이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 집 같은 공간이 가장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준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깥에 경사로가 놓이기 시작하자 지역의 주민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반대가 너무 거세어졌어요. 참 듣기 어려운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에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32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한 곳 한 곳 다 찾아다니면서 약 6개월간 설득하는 작업을 거쳤어요.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시지 않았던 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한 것들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의견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반대는 하지 않을지만 찬성할 수는 없지만 반대는 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6개월 만에 열었어요. 주민분들께 여쭈어 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집값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소음 문제,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집값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저희와 같은 소규모 시설들이 대전 시내에 10곳이 있는데 그 10곳에 집값 동향을 3년치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더니 집값이 오를 때 전혀 우리도 같이 오르고 집값이 멈출 때 같이 멈추고 전혀 영향이 없는 것들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소음 문제는 창문에 방음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특수한 유리로 전체 교체하기로 결정하여서 안심시켜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교육의 문제는 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은 방황의 시기를 보낸 제가 그 청소년기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웃의 장애인들과 함께 이겨내고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된 제 이야기를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민들과 이웃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침개 부쳐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명절에 선물 세트가 많이 들어왔다고 나눔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도 텃밭에 방울토마토 키워서 나눠 먹기도 하고요. 옆집 할머니의 옥상 텃밭에서 상추며 가지며 얻어다가 같이 맛있게 나눠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웃으로 살아가기까지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지만 처음엔 뾰족뾰족했던 이웃들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두 번째 일. 다음 세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내 이웃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반대하지 않는 그런 어른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함께 저희같이 작은 기관에서 9개의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개의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그 동아리들 중에 한 곳은 반년 정도, 최고 오래된 곳은 4년 정도 되었어요. 그곳에서 봉사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장애에 대해서 배우고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배우고 그들의 이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다시 사회인이 되어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봉사동아리 활동하였던 한 학생은 간호사가 되어서
동아리 때 배웠던 수화로 환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새 힘들게 만든 물건을 학교에서 판매하는 활동들을 해서 그 판매 수익금을 가지고 발달 장애 아동의 언어 치료를 위해서 쓰겠다고 내어놓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5,000원씩 모아서 빙수를 만들어 주겠다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무런 꿈이 없었는데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발달장애인들을 단순히 돕거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변화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지역 안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런 동아리 활동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했어요. 지역 안에 청소년들이 와서 숨쉬고 이야기하고 재미나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반상회 한 번을 하려고 해도 내 집을 드러내기 싫고 공간을 보여주기 싫어서 공간이 없어서 잘 모이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공간으로서, 아이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동화책 읽어주는 공간으로서 지역 안에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처음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때 곳곳에서 봉사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봉사하셨던 분들의 지인분들이 전국에서 책들을 보내주셔서 약 5,000권의 도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 작은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기뻤던 일들은 발달장애인이 사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사서로 일하는 이 작은 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발달장애인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요. 더 풍성한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꿈꾸고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열정 있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꿈에 대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제 첫 번째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보육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한 2년 정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꿈은요, 세계 일주를 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1년에 한 나라씩 가서 60세가 되면은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는 꿈은 이루었고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해서 내 집 같은 공간 만들어 보자 했던 꿈도 이루었습니다. 지역 안에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서 공간 나눔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루었고요. 이렇게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10가지 중에 10번째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한 가지가 퍼즐처럼 남아있어요. 언젠간 그 퍼즐 같은 빈 공간에 남아있는 10번째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또 다시 꿈을 향해서 열심히 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마크 주크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열정이다. 제가 소셜워커원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SNS에 권송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는 글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열정 있다, 열심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으로 노력하고 꿈꾸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빠르기보다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돌아보니 어느 순간 제가 꿈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15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항상 쉽거나 즐겁거나 하지만은 않았지만 이 꿈들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컸습니다. 전국의 열정 어린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다 보면 언젠간 긍정적인 변화를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어린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